흰색 개와 검은색 개가 교배하게 되면 어떤 색의 개가 나올까요? 점박이, 회색 개? 유전은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주황색이 되는 물감을 섞는 것 같은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런 개의 털색, 머리색, 혈액형 같이 생물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을 형질이라는 단어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형질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현상이 바로 유전이죠. 오늘은 이 유전에 대해 설명하려 노력했던 멘델의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멘델이 유전의 연구를 위해 쓴 것은 완두콩이었습니다. 왜 완두콩을 이용했냐고 하면 완두콩은 자손을 빠르게 만듭니다. 사람은 자손을 낳으려면 최소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반해서 완두콩은 훨씬 더 빠르게 자손을 생산할 수 있고 많이 얻을 수가 있죠. 또는 완두콩은 모양이나 색깔 같은 눈으로 쉽게 형질이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완두의 모양이 둥글거나 주름지거나 또는 색이 녹색이거나 노란색이거나처럼 이렇게 모양이나 색처럼 두 가지로 뚜렷하게 구별되는 형질을 대립 형질이라고 합니다. 멘델은 완두의 7가지 대립 형질을 이용해 연구를 합니다. 오늘은 그 7가지 대립 형질 중에 모양과 색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멘델은 처음에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땅에 심어서 꽃을 피우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용한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는 순종을 썼습니다. 자, 순종이 무엇이냐고 하면 순종은 같은 형질의 유전자만 가진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하면 둥근 완두는 유전자가 둥근 유전자밖에 없습니다. 즉, 이 완두콩은 엄마도 둥근 완두콩이고 아빠도 둥근 완두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종입니다. 주름진 완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름진 완두는 주름진 유전자밖에 없습니다. 이 주름진 완두의 엄마도 주름졌고 아빠도 주름이 져있죠.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둥근 모양의 완두와 주름진 모양의 완두 순종을 둘이 교배시키게 되면 어떤 완두가 나올까요? 반쯤 둥글고 반쯤 주름진 완두가 나올까요? 멘델은 이것이 궁금했고 실제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주름진 순종 완두의 꽃에서 꽃가루를 붓으로 얻어서 이 꽃가루를 둥근 완두의 꽃에다가 옮겼습니다. 즉 교배를 시킨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타가수분이라는 말을 쓰는데 식물에서 다른 것끼리 교배시키는 것을 타가수분이라고 합니다. 타가수분의 반대말이 자가수분입니다. 식물은 자웅동체이기 때문에 자신의 꽃가루와 자신의 암수를 이용해서 교배도 가능하죠. 하지만 이런 다른 것끼리 교배를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타가수분이, 즉 둥근 순종완두와 주름진 순종완두를 타가수분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완두는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완두는 여전히 둥근 모양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만들어진 완두에는 둥근 모양을 만드는 유전자와 주름진 모양을 만드는 유전자가 둘 다 들어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왜 둥근 모양이 나왔을까요? 이렇게 두 순종으로부터 얻어진 자손을 잡종일대라고 합니다. 잡종이란 얘기는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 잡종일대에서 나타나는 유전자는 둥근 모양이었습니다. 두 유전자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해도 둘이가 함께 만났을 때 실제로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이라고 합니다. 즉 둥근 유전자와 주름진 유전자가 만났을 때는 둥근 유전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둥근 유전자가 우성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름진 유전자 같은 경우는 열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두 유전자가 맞붙게 되면 우성인 둥근 유전자가 나타나게 되죠. 우성을 다시 정의하면 잡종 일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말합니다. 잡종 일대란 것은 순종끼리 교배시켰을 때 나오는 첫 번째 자손을 의미하죠. 그리고 멘델은 이것을 우열의 원리라고 하였습니다. 잡종 일대에서 우성의 형질이 나타나게 되는 원리를 우열의 원리라고 하였죠. 자, 이 우열의 원리를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유전자를 알파벳 기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둥근 모양의 유전자를 대문자 R, 큰 R로 쓰고 주름진 모양의 유전자를 소문자 R, 작은 r로 쓴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대문자는 우성이 대문자에 해당합니다. 자, 순종 둥근 완두의 유전자를 적어보면 대문자 R을 2개 이렇게 연결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하나의 형질에 알파벳 2개를 나열해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상동 염색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 아빠한테 받은 두 유전자가 모두 둥근 모양의 유전자이기 때문에 순종의 둥근 모양의 완두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주름진 순종 완두는 어떻게 적으면 되겠습니까? 소문자 R, 소문자 R, 작은 r, 작은 r 이렇게 적어주겠죠. 자, 이 상황에서 둥근 순종 완두에서 감수 분열을 일으켜서 꽃가루와 같은 생식세포를 얻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생식세포가 가지는 유전자는 감수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절반인 대문자 R 하나만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순종 주름진 완두에서도 감수 분열을 일으키니까 얻는 생식세포는 소문자 R만 가지겠죠. 감수 분열은 유전자의 반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생식세포가 만나서 완두콩을 만들게 되면 둥근 모양의 유전자와 주름진 모양의 유전자를 동시에 가지게 되어서 대문자 R, 소문자 R 이렇게 적어주겠죠. 저렇게 두 유전자를 동시에 가짐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완두는 어떤 모양이다? 둥근 모양이라고 하였습니다. 대문자 R과 소문자 R 둘 다 있지만 우성인 둥근 모양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어로 유전자를 표현해주는 것을 유전자형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눈에 나타나는 모습을 표현형이라고 말합니다. 즉 잡종 1대에서는 유전자는 대문자 R, 소문자 R이지만 표현형은 둥근 모양이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하죠. 다른 형질에서도 이런 우열의 원리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노란색 유전자를 대문자 Y, 녹색 유전자를 소문자 Y라고 한다면 노란색 순종완두는 대문자 YY, 녹색 순종완두는 소문자 YY 이렇게 쓰겠죠. 자, 이 둘을 교배를 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이 두 가지 유전자 중에 반만, 한 개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유전자의 대문자 Y 하나를 가져오고 녹색 유전자의 소문자 Y를 하나 가져와서 대문자 Y, 소문자 Y가 합쳐진 완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 유전자가 만나게 되면 어떤 것이 나타난다 했습니까? 그렇죠. 우성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노란색과 녹색 중에 대문자로 적은 노란색이 우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 둘을 교배시켜서 나온 잡종 1대에서는 노란색 완두가 나타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유전자를 알파벳으로 표현하고 그 자손이 어떤 형질을 가지게 되냐까지 예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